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택값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투기 수요 억제 정책,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죠. 그러니까 정책 실패가 일어나면은 사회적인 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첫 번째 부작용 등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로 볼 수 있냐면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죠. 그러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못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리고, 집을 산다고 해도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대출을 또 많이 활용하면은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는 거에 대한 또 고민점이 있을 수 있겠고, 또 가계부채가 많다면은 그 안에서 금리를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른 사회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 수요 억제 정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로 인해서 지역 양극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. 정책들이 좀 실패하면 지역이 쇠퇴를 한다면은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있겠고,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지방에서 공장하고 뭐하고 하는데 장사가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사업하느니 차라리 야 저희 부동산 사놓으니까 집값이 더 오르더라, 사업보다 낫더라 하고 돈 쌓는 거 올라온다는 게 그런 거예요. 저희가 최근에 그 계약한 사람들, 계약자들 명단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어요.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 그 서울 바깥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70% 정도 되더라고요.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강남에서도 강의를 하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강남 가가지고 하면은 얼마 전인가요?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어요. 한 30억 정도 돼요. 신현대 그쪽이.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보유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부담스럽다.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투자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? 그랬더니 5천만 원 있대. 남들이 볼 때는 압구정 현대에 있으면은 야 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천만 원.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 물어보니까 와서 보면은 똑같은 30억이라고 그러면 본인 집은 5억이야. 현금이 25억이 있어. 네?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러 다니는 거야. 서울에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 살 사람들이 필요로 많이들 했었는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집을 많이 사가지고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. 지방에 있는 돈 싸들고 올라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지역 양극화가 투기 수요를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완전히 더 욕망이 더 끓게 만드는 겁니다. 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욕망의 완성체라고 이야기를 해요. 네, 완성체라고 이야기합니다. 양극화 이게 쉽게 해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양극화 해소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 오셔야지 양극화는 해소됩니다.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지 해소가 되죠. 그죠?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야지 양극화는 해소가 돼요. 그리고 100만 원 줬을 때 여기가 성지 빌딩이니까 삼성 휴대폰하고 성지 휴대폰하고 둘 중에 뭐 살래 그러면 성지 휴대폰 절반 사고 삼성 휴대폰 절반 사면은 양극화는 해소가 되겠죠.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에 1,000만 원 버시면은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나눠주면은 양극화는 해소가 돼요.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. 자본주의에서 최고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게 자본주의인데, 그죠? 자본주의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. 이게 양극화는 해소되기가 힘든데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자꾸 누르기만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겠죠. 또 조세 정책, 최근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. 화장실 문 잠궈놓고 설사약 먹여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유세를 먼저 올리고 나서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 팔 사람도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보유세까지 올리면은 뭐 팔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냥 세금만 내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은 국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도 얘기하고 국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다 팔으라고 하고
국가가 집 사라 팔아라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? 상품을 사는데 한겨울에 있는데 너는 민크는 비싸니까 민크는 입지 말고 여기 옷 티셔츠 한 20개 껴입어. 네? 네, 이게 사실 그 조세 저항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. 왜냐면 뭐 부동산 사실 북한이나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거래세는 더 까다롭다고 해요.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거래세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뭐 거래해가지고 사서 양도세 50% 60% 내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. 보유세는 차라리 높아요. 근데 두 개 다 이렇게 가지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들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유세 풀어주고 나면 그때 물량들이 굉장히 풀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신규되는 공급도 있지만 신규 공급 외에 매물이라는 게 현재 공급입니다. 매물. 근데 매물도 없기 때문에 현재 공급량도 없는 거죠. 물건이 시장에 물건이 있어야지. 그래서 몇몇 곳들 심심하면 검색을 해보는데 진짜 없어요. 물건이. 있어도 거래된 거 한 1년 전보다 한 3, 4억 더 비싸게 해본 거. 그냥 그냥 던져놨는데 와서 누가 주워먹는 그 정도? 그거 빼고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조세적인 그 문제, 이런 그 투기 수요. 근데 투기 수요, 양도세가 투기 수요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오히려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다 보니까. 근데 잘못 짚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모든 그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린벨트에 있는 곳에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없습니다. 그 도시만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가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지금 그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명박 사실 그린벨트 프로가 지금 땅값이 집값이잖아요. 근데 지금 그린벨트에 있는 곳들도 땅 투자들을 옛날부터 많이 해놔가지고 보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합니다. 그린벨트 옛날 그린벨트 만들 때 1972년인가 그때 지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만들 때 되게 재밌었다고 해요. 25,000대 축척 25,000대 1에 축척을 가지고 했었는데 예전에 자동차 다시방 열면 거기 우리 길 찾아다닐 때 보면은 자기가 여기서 몇 번 국도 뭐 이런 것들이 한 25,000대 1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서울 시청이 서울의 중심이니까 거기다 대고 콤파스 이렇게 돌려서 한 15km 정도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뭐 등고선 100m 이상 되는 것을 그린벨트로 이렇게 지정했다고 하는데 한 42% 정도가 틀렸다고 합니다. 그 그린벨트로.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 이거 나올 때는 야 이거 그린벨트 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좋은 건 줄 알고